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스마트폰은 구성을 보니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죠? 바로 블랙샤크2입니다. 블랙샤크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한국 출시를 위해서 이것저것 세팅을 해주고 있지만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은 테스팅 디바이스를 제가 받아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출시되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바뀌진 않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로 샤오미 블랙샤크2를 리뷰해 보도록 하죠.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겟잇! 블랙샤크 시리즈를 간단하게 보면 블랙샤크 1이 나왔고 블랙샤크 헬로가 나왔고 헬로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블랙샤크 2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호구가 된 거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스마트폰 본체, 그리고 전용 케이스, 그리고 좌우측 게임패드 2.0입니다. 일단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본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약간은 난해했던 블랙샤크 1, 깔끔하게 디자인되었던 블랙샤크 헬로에 비해 훨씬 더 단순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이고요. 뒷면입니다. 이렇게 뒷판을 보시면 블랙샤크 1 때보다는 훨씬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단순화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게이밍 스마트폰인 걸 감안한다면 3세대에 와서는 괜찮은 디자인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후면에는 무광과 유광을 적절하게 섞었으며 전면부 외곽에는 그린 컬러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후면 역시 캐릭터 라인에 그린 컬러를 집어넣어 블랙샤크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63.6mm, 75mm, 두께는 8.7mm고요. 무게는 205g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무거운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블랙샤크 로고에 LED가 나오게 됩니다. 야, 여기다가 어떻게 LED를 박을 생각을 했지? 와. 그런데 이 녀석은 측면에도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 보죠. 이전 세대에 비해서 베젤은 굉장히 많이 얇아진 편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베젤리스 스마트폰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블랙샤크 라인업 중에선 가장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6.39인치, 2340에 1080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403 ppi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아몰레드를 사용했으며 주사율은 60Hz라고 하네요.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며 모드를 하나 선택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차갑게 이런 식으로 색 온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세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디스플레이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샤크 3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율 60Hz를 고수한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마 블랙샤크 4세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통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기기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통화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유심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깔끔한 음질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이 블랙샤크의 통화 음질은 80에서 90 사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통화를 못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타 제조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이 블랙샤크2를 사용했을 때 약간은 이질감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메라로 넘어가 보죠. 전면은 2000만화소, 조리개 2.0에 일반 화각 렌즈가 위치해 있으며 후면에는 4800만화소, 조리개값 1.75에 일반 화각 렌즈, 그리고 1200만화소, 조리개값 2.2 망원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커스도 매우 빠르고 듀얼 렌즈라서 2회줌까지는 꽤나 괜찮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간에 사진을 찍어도 준수하게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색감은 반드시 보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이 전체적으로 무거우며 물이 약간 빠진 색감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걸을 때는 손떨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뛰기 시작하면 커버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걸었을 때 손떨방은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세하게 보시면 색감이 균일하게 찍히지 않고 중간중간 어두워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사운드 쪽으로 넘어가 보죠. 최대 볼륨으로 올려도 소리가 찢어지지 않고 스피커의 밸런스도 4대6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음 영역대가 조금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먹먹한 편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는 스피커입니다. 이번엔 보안으로 넘어가 보죠. 안면 인식과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안면 인식은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은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속도는 거의 LTE급이고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문 인식은 굉장히 인식이 잘 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보안이 얼마나 안전할지 일개유저인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잠금이 풀리는 속도에 있어서는 거의 한 손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잠금 해제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터리 쪽을 알아보죠. 4000mAh의 일체형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USB Type-C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27W 패스트 차징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배터리 소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원활 극한으로 놓고 화면 밝기는 100%로 두고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7시 38분에 100%였던 배터리는 12시 5분이 되어서야 6%가 되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쉬지 않고 돌렸을 때 대략 4시간 27분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배터리의 효율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9V 1.8A를 지원하는 퀵차지 충전기를 통해 블랙샤크2를 충전해봤습니다. 12시 17분 5%에서 시작해서 1시 10분에 80%를 찍었고요. 1시 42분에 100%를 찍었습니다. 배터리 5에서 80 구간은 대략 53분, 배터리 5에서 100 구간은 대략 1시간 25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이밍 스마트폰답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배터리 부분에 있어선 대부분의 유저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벤치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벤치 확인을 위해서 안투2 그리고 긱벤치를 설치를 해봤었는데요. 모두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추출해서 제가 강제로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설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제품이 테스팅 디바이스다 보니까 제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자료를 인용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유저들이 평가한 벤치는 대략적으로 8GB 모델은 안투2 점수가 36만 점이고요. 12GB 모델은 대략적으로 40만 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랙샤크는 8GB에 128G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6만 점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8GB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상위 모델은 12GB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P는 스냅드래곤 855입니다. 안드로이드 연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버전인 845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갔던 배틀그라운드는 훨씬 더 잘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리퀴드 쿨링 시스템 그리고 더욱 커진 히트파이프를 넣어서 게이밍 쪽을 가보자면 제가 굳이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제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액세서리와 소프트웨어를 알아보도록 하죠. 액세서리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 조이패드 그리고 우측 조이패드가 있습니다. 케이스에 넣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넣고 나서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스트 제품이라 그런지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조이패드는 무조건 동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8기가 제품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2GB 모델에만 포함이 되는 건지 국내 출고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케이스에 홈이 있죠. 여기다가 좌측 그리고 우측을 꽂아주면 간단하게 완성이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샤크 스페이스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샤크 스페이스가 뜨게 되죠. 그리고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측의 조이패드는 각각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되는데요. 저는 인식을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켜보도록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결이 되었다고 뜨죠. 키 설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게임을 들어가서 우측 모서리 부분을 간단하게 슬라이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게이머 스튜디오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게임패드를 통해서 키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키들을 다 매핑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샤크 1 때는 LB와 LT 버튼밖에 없었지만 세대가 거듭되면서 굉장히 많은 키들을 커스텀할 수 있는데요. 아마 좌우측에 있는 이 정도의 키를 가지고 게임을 세팅한다면 웬만한 게임들은 전부 다 세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패드는 생각보다 감도가 좋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측 조이패드는 제가 안 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감도가 좋지도 않고 화면에 직접적으로 터치할 때보다 조금 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좌측의 조이스틱, 아래에 있는 버튼, 그리고 LB, LT, RB, RT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딜레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의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더보기를 누르면 프레임스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스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블랙샤크2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또 대박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프레임 속도
배터리 온도, XO 온도, CPU 클럭을 알려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죠. 아직 한글화가 완벽하진 않아서 끝부분이 조금 잘리긴 하지만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용할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여기 후면 LED는 설정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색상과 이펙트를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측면 라이트 역시 여러가지 효과를 보여주며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LED를 통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두 개는 진짜 인정입니다. 그렇죠. 게이밍 디바이스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이 아니다 보니 몇몇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에도 약간은 애매한 점이 있지만 게이밍 스마트폰이란 영역에서 봤을 땐 엄청난 발전을 한 블랙샤크2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관련 산업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샤크 측에서도 국내 시장을 정식으로 타겟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매우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샤크는 펍지 모바일과 함께 대회도 개최하고 있을 만큼 이러한 게이밍 기어들이 국내에 더욱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블랙샤크2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 패드가 진짜 이게